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수학책 16쪽과 17쪽 올림을 알아볼까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올림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일단 수의 어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수의 어림이라는 것은 대략 잡아서 수를 세는 게 어림이죠. 어림 잡아 센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의 어림이라는 것은 정확한 수라기보다는 이제 대략적인 크기를 파악할 때 이제 우리가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수의 어림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수를 올려서 어림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은 수를 버려서 어림하는 방법입니다. 수를 올려서 어림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9,900원이 물건이 있으면 약 10,000원 정도 한다 라고 자릿수를 올려서 이렇게 지금 계산하는 게 이제 수의 올림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수의 버림이라는 것은 2,100원짜리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100원은 이렇게 버리고 한 2,000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많이 겪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의 자릿수를 올려서 수를 어림하는 게 올림이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올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를 이제 이 자릿수에 있는 100원을 버려서 그냥 2,000원 정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버림이라고 해요. 수를.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 먼저 이 올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6쪽 한번 같이 문제 읽어볼게요. 학생 건강체력평가에 참여한 학생은 모두 204명입니다. 공책을 묶음으로 산 후 학생들에게 모두 한 권씩 나눠주려고 합니다. 공책을 최소 몇 권 사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주어진 조건이 학생에게 이제 참여한 학생에게 공책을 주는데 모두 204명인 거, 그 다음에 공책을 묶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묶음으로 산다는 건 여기에서처럼 10권 묶음도 있고 100권 묶음도 있죠. 근데 이제 학생들에게 모두 한 권씩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책을 몇 권 사야 되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는데 원래 이제 204명이니까 204권을 사면 딱 정확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한 권씩 사는 게 아니고 이제 10권짜리 묶음이나 100권짜리 묶음으로 사야 된다라는 상황인 겁니다. 이제 보통 그러면 뭐 이제 100권짜리 묶음, 그 다음에 10권짜리 묶음 이렇게 이제 사는 방법이 있을 텐데 공책을 이제 이렇게 섞어서 이 묶음을 섞어서 사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10권짜리 묶음으로만 주문하든지 10권 묶음만 혹은 이제 그 100권짜리 묶음만 주문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보통이라면 100권짜리 두 묶음에 뭐 10권짜리 한 묶음 사면 210개니까 딱 떨어지니까 보통 이렇게 사겠지만은 이제 이 문제 상황에서는 이 수학의 올림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좀 10권짜리 묶음으로만 산다, 100권짜리 묶음으로만 산다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공책을 10권짜리 묶음으로만 산다면 최소 몇 권을 사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최소 몇 묶음을 사야 될지 일단은 구해야겠죠,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자, 한 묶음이 10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묶음을 하면 네, 100권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0묶음으로 하면 200권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200권 사면 4권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한 묶음 더 사야겠다, 여기서. 그러면 21묶음을 샀을 때 210권이 되겠네요. 210권이면 204명에게 나눠주고 나서 6권이 남죠. 남는 게 낫다는 거야, 차라리 부족한 것보다. 그러니까 10묶음씩 사는 경우에는 최소 그러면 21묶음을 사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여기에서 공책을 100권씩 묶음으로 산다면 이제 최소 몇 권을 사야 되는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21묶음을 샀으니까 이제 210권이 되는 거죠, 여기선. 자, 100권씩 묶음으로 산다면 여기서는 이제 지금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한 묶음이 100권이니까 두 묶음은 200권이겠죠. 근데 200권만 사면 마찬가지로 부족하니까 4권이 세 묶음을 사야겠어요. 그러면 300권이 되겠네요. 자, 이 300권인데
그러면 이 300권을 사야지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100권짜리 묶음으로만 산다면 세 묶음이고 이거는 300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처럼 지금 204를 지금 첫 번째 10권짜리 묶음으로 산다는 거에서는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10의 자리 아랫수인 4를 10으로 보고 210으로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아까 우리가 이제 204에서인데 이 4는 10의 자리 10권짜리 묶음에서는 소용이 없는 숫자죠. 그러니까 10권짜리 4는 무조건 10권짜리 묶음으로 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4권을 더 주기 위해서 10권을 사야 되니까 결국 4를 10으로 바꿔준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하려는 자리의 아랫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가 올림이라고 한다. 다시 구하려는 자리가 지금 204에서 우리는 지금 1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는 게 구하려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는 자리는 여기에 있는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1의 자리는 어떻게 해준다? 수를 올려준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숫자가 있다. 여기 숫자가 4다. 그러면 여기 있는 4를 10으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204가 210이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10의 자리까지만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1의 자리에 있는 숫자는 바꿔주는 거죠. 만약에 이게 201이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 1은 한 권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10권을 사야겠지. 그래서 201이어도 10의 자리까지 올림해서 나타내면 210이 되는 거예요. 그럼 200인 경우엔 어떤가요? 200인 경우엔 굳이 올려서 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냥 20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올림이라는 것은 결국 이 자릿수, 우리가 구하려는 자리의 자릿수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그 아래의 자릿수, 즉 1의 자리 자릿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이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100의 자리까지만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204에서 04를 사기 위해서 결국은 100권을 더 사야 됐죠. 100권 묶음으로 산다는 경우에. 그래서 얘는 204, 즉 여기 있는 4가 결국은 4를 위해서 이제 100권을 샀잖아요. 4가 100이 된 거죠. 그래서 올림에서 나타나면 300이 되는 겁니다. 이건 예를 들어 201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올려서 나타내면 300이 되는 거고요. 뭐 250이어도 무조건 50명을 주기 위해서는 100권을 사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10의 자리까지,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있는 숫자를 모두 고려해서 있으면 그냥 100의 자리에 있는 무조건 여기 50도 100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바꿔서 300이 되는 겁니다. 뭐 299는 어떨까요? 299도 마찬가지로 99를 100으로 올림을 해주는 거죠, 무조건. 그래서 자릿수가 10의 자리 자릿수였는데 이게 지금 100의 자리가 됐잖아요. 100. 그래서 무조건 3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릿수, 구하려는 자리의 아랫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올림이라고 한다. 자, 2번 같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 생활에서. 22,800원인 물건을 지폐로 사려고 한다. 최소 얼마가 필요한지. 자, 22,800원을 동전까지 800원까지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으니까 1,000원짜리 지폐로 22,800원을 사려면 최소 얼마를 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돌려받더라도 얼마를 내야 되죠? 그렇죠. 23,000원은 내야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22,800원에서 200원을 돌려받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 22,800을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그럼 여기가 지금 1000의 자리잖아요. 그쵸?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시오니까 그럼 여기 있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는 800이죠. 이 800을 1000의 자리인 1000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여기에서 올림은 얼마가 되느냐? 23,000이 되는 거죠. 23,000. 그래서 우리가 23,000을 냈잖아. 이게 올림이에요. 그래서 23,000입니다. 똑같이.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것을 만원짜리 지폐로 22,800원을 살려면 만원짜리 몇 장을 내야 됩니까? 2장으로는 부족하죠? 네, 3장을 내야 됩니다. 30,000원을 내야 돼요. 3장. 그럼 여기서 22,800을 올림해서 만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이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22,800을 만의 자리까지만 나타낸다. 그럼 여기에는 2,800을 1000의 자리인 숫자를 만의 자리로 바꿔주자. 그러면 만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22,800원이
결국은 올림을 하면 만의 자리로 나타내 올림을 하면 3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 보기와 같이 소수로 올림해보자라고 했는데 소수도 마찬가지로 올림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236 여기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아래 바로 아래 자리인 이 0.03 그리고 0.036이 있는데 여기는 0.036을 소수 첫째 자리인 0.1로 바꿔줘야겠죠. 이게 이제 소수 둘째 자리의 수니까 이것을 올림해서 나타내면 0.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있던 1.2에다가 여기는 0.1을 더해줘야겠죠. 그러면 1.3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타낸다는 거죠. 8.705를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8.70까지는 의미가 있고 여기는 0.05를 소수 둘째 자리인 0.01로 바꿔주자. 그래서 8.70에 0.01을 더해주면 8.71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있는 숫자를 지워주되 숫자에 무조건 여기에 한 자릿수를 1을 더 더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1.236에서 3을 지워주되 1.2를 1.3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52를 올리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5.5가 있겠고 그 다음에 0.02를 0.1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우는 대신에 이거를 5.5를 5.6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3.938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0.008을 0.01로 바꿔서 즉 이걸 지워주는 대신에 여기에 있는 3.93은 3.94로 바꿔 써주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한 숫자 1을 올려주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6800이 되는 수입니다. 6700은 여기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건데 00이니까 더 이상 올려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이건 아니고요. 6701은 1이라도 있잖아. 올려줄 수가 1이라도 있으니까 1을 100으로 올려줘서 68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해당이 됩니다. 6733도 마찬가지로 33을 100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6800이 됩니다. 해당되고요. 6808은 여기에 있는 8을 100으로 바꿔주면 6800에 100을 더해줘서 6900이 되는 거죠.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6900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고. 그래서 답은 6701과 6733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올림을 배워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벌임도 배우고 반올림도 배울 건데 일단 올림이라는 것은 결국 어느 자리까지 나타내느냐 어느 자리까지 나타내느냐를 일단 먼저 파악해야 된다. 나타내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 23,456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을 어느 자리까지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올림의 방법이 달라지죠. 그럼 연습해 볼게요. 자, 일단 1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 이것을 올려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 그 6을 올려줘야겠죠? 그래서 23,400이고 6이 10이 되는 거니까 6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것은 여기에서 23,400까지만 의미가 있고 56을 100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23,50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00의 자리까지 바꿔주는 거는 456을 1000으로 바꿔줘서 24,000이 된다. 이렇게 이제 올리는 방법이 각각 자릿수가 어느 자리까지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숫자가 달라지죠? 어림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제 올림의 방법을 오늘 알아봤고요. 수학 익힘책 12쪽과 13쪽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배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